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편안하고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레이스 후보는 공공안전, 적정 주거비 그리고 좋은 정부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다운타운 인근에서 노숙인 3명을 연쇄적으로 총격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흑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산타아니타몰에 망치를 든 4인조 강도가 매장을 부수고 명품 가방과 시계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쇼핑몰은 놀라 소리 지르고 달아나는 쇼핑객들로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미 전역에서 급증하면서 한인 3명 가운데 1명은 이 증오범죄의 피해를 당한 주변인을 알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가 전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 6위에 오르는 등 10위 안에 미국 대도시 3군데가 포함됐습니다. 한국과 네바다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이 추진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 LA에서 열리는 기금모금 행사에 참석합니다.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마이클 스미스와 그의 파트너 제임스 코스토스 전 HBO 대표 자택에서 열립니다. 한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경합주의 무슬림 지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낙선 운동에 나서 바이든 캠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우위를 이어가면서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뛸 부통령 후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증 개호흡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수의학계가 발병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2,135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4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9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구인 공고 비율이 20%를 넘어서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관 6명을 내보내고 실무형 전문가를 전진 배치하면서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탈당 이후에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비명계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연일 신당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한 골과 한 개의 도움 그리고 한 개의 자책골이라는 희한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사상 최초로 한글로 된 유니폼을 입고 경기했습니다. LA 램스가 클리블랜드를 36대 19로 승리했고 LA 차저스는 뉴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6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자,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Inside the mall after a smash and grab robbery triggered a lockdown in Arcadia. This latest target was the Rebag store. This is what's called the Shops at Santa Anita. Several thieves wearing masks and hoodies, they smashed display cases and A smash and grab set off a frenzy at the Shops at Santa Anita. Rebag was hit by thieves just before 1 o'clock Sunday afternoon. 연말 쇼핑 시즌으로 맞아 Arcadia 쇼핑 police say 시즌을 four 맞아 suspects 쇼핑객들로 wearing blue hoodies, 가득 찼던 masks, and 이 산타아니타 몰에 fashion accessories 떼강도가 used 나타났습니다. hammers to 알키디아 경찰에 따르면 오후 1시 30분경 산타아니타 몰에 망치를 든 4인조 강도가 나타나 명품 지갑과 시계를 판매하는 리백 매장에 침입해 유리 진열장을 망치로 부수고 수십여 점의 지갑과 시계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파란색 후드티, 마스크, 스웨트 팬츠를 입은 남성 용의자 4명이 지갑과 시계를 싹쓸이 강탈해 흰색 인피니티 세단을 타고 도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4인조 떼강도가 출현하자 깜짝 놀란 쇼핑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 달아나는 등 쇼핑 대목을 맞아 쇼핑몰은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쇼핑몰에 있었던 일부 쇼핑객들은
총소리가 들렸을 가능성도 있다. 사건이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목숨을 걸고 뛰기 시작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산타아니타 쇼핑몰은 지난 8월에도 메이시스 매장에 떼강도가 침입했고 2018년에도 떼강도가 침입한 바 있습니다. LA 시내에서 홈리스에 대한 연쇄 살인 행각을 벌였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샌디마스에서 미행 강도와 총격살해 사건을 저지른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나흘에 걸쳐 홈리스 3명과 LA 카운티 공무원 1명 등 총 4명을 총격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33살 난 남성 제르드 조셉 파월로 지난주 LA 길거리에서 잇따라 피살된 3명 홈리스 케이스와 샌디마스에서 발생한 미행 강도와 총격 살해 사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국은 지난 토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된 용의자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LA 길거리에서 홀로 잠자던 노숙자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 외에도 샌디마스에서 40대 남성을 집까지 미행해 강도행각을 저지른 후 총격살해한 혐의로 연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29일 사이 3명의 노숙자 남성이 LA 시내 각기 다른 네이버후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피살 사건은 지난 26일 일요일 새벽 3시에 800블락 웨스트 110가에서 발생했으며 두 번째 사건은 27일 월요일 새벽 5시에 800블락 이스트 7가에서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29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에 사우스 에보뉴 18과 사우스 파사데나 에보뉴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 살해된 노숙자들은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으로 드러났으며 모두 보도나 오픈된 공간에서 혼자 잠을 자던 중에 총격을 받아 숨지는 변을 당했습니다. 또 지난주 화요일인 28일 밤에는 LA 카운티 공무원인 42살의 니콜라스 심볼론 씨가 샌디마스의 집까지 뒤따라온 강도범에게 집 차고에서 소지품을 강탈당한 후 강도범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볼론 씨는 자신의 테슬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3건의 홈리스 피살 사건과 샌디마스 강도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당시에 몰았던 차량이 동일한 BMW 차량이라는 사실을 차량 번호판 감식 기술을 이용해서 파악해냈고 해당 차량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였습니다. 해당 차량을 몰던 용의자는 지난 수요일 밤 베버리힐즈에서 교통 위반 차량을 감시하던 경찰에 의해서 적발됐으며 경찰은 용의자 차 안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발견하고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용의자는 피살된 4명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는 살인과 강도 혐의로 체포돼 현재 $200만 보석금이 측정된 채 구금돼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노숙인들이 모여있는 캠프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사상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라스베가스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30분경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찰스턴 대로와 호놀룰루 거리 교차 지점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50대 1명이 사망했고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들 모두 노숙자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왜 이들에게 총을 쐈는지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목격자들은 총기 난사 후 한 남성이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역시 조사 중입니다. 이날 총격 사건은 라스베가스 인근에 있는 LA에서 노숙인들이 잇따라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 방금 들으신 대로 체포는 됐습니다.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에서도 이렇게 노숙자들을 향한 총기 사건이 발생해 사회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한인타운에서는 내년 LA 제10지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주요 현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속해 있는 LA시 10지구 시의원 선거의 예선이 내년 3월로 다가오면서 타운 한인 유권자들도 시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한인타운에 위치한 사우스 네트워크 LA 오피스에서는 10지구에 출마하는 후보 4명을 초청해 유권자들부터 당면 지역 현안에 대해 후보들에게 질문하고 이들의 답을 듣는 열띤 포럼이
AAPI 에퀴티 얼라이언스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10지구에 속한 타운을 포함한 아시안 커뮤니티가 10지구에서 가장 큰 이슈인 홈리스, 치안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 각각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개최의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럼에는 내년 10지구 시의원직을 두고 경쟁을 벌일 한인 그레이스 유 후보, 레지 존스 소요 가주 57지구 하원의원, 에디 앤더슨 메카시 메모리얼 크리스찬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아우라 바스케스 컨설팅 스페셜리스트가 참석했습니다. 현직 10지구 시의원직을 맡고 있는 헤더 시의원은 바쁜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홈리스, 주택, 일자리, 언어 서비스, 한인타운 등 5가지 카테고리들의 질문들로 나뉘어 후보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한인타운에는 치안 부재, 어포더블 하우징 부족난, 정부 지역 부족 문제 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사우스 LA 컴튼에 마련된 어포더블 하우징이 한인타운에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0% affordable. I would like to see that in District 10 and I would 가주 57지구 하원의원직을 맡고 있는 레지 존스 소요 후보는 한인타운의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한인타운의 도시개발에 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when I asked the people I was meeting with in Koreatown, what's going on with the traffic here? 에디 앤더슨 커뮤니티 교회 목사는 치안 부재, 비싼 렌트비와 같은 경제 문제 등이 한인타운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타운 주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시의회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ou gotta have the meetings, not just when things are going crazy, but when things are going well other months. 아우라 바스케스 후보는 한인타운이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시정부가 지역 미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전등 설치 등 도시개발 계획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where I live right now in Mid-City is a lot of single-family homes. Once a week pick up and that's okay. 한인타운 현안 외에도 후보들은 이날 주민들이 준비한 다양한 의제에서 답변을 하며 이날 참석한 한인 등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시정부가 보조하는 주택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에 관해 한인들이 아는 바가 없다며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커뮤니티가 시정부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can go to the different organizations that are already doing this and have been doing it for decades. 레지 존스 소요 가주 57지구 하원의원은 홈리스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율이라며 홈리스 문제를 대응할 위한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이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problem is a lack of coordination. We have all these different silos. The county does one thing, the city does another. 아우라 바스케스 후보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언어 서비스는 결국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mall businesses with the private sector hav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so that you also 에디 앤더슨 목사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과거에 전개했던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시의원에 당선되면 해당 프로그램을 커뮤니티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ll continue to do that work even as we build deeper coalition as we move forward as a council member for CD10. 어제 포럼에는 한인을 비롯한 30여 명의 아시안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12월 4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부분적으로 구름은 있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이어가겠고 낮 기온은 평균 기온을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70도 중반을 넘어서고 화요일인 내일은 80도를 웃돌아서 내일은 아마도 이번 주 중에 가장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균 기온을 크게 웃도는 낮 기온은 수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목요일부터는 점차 이번에 찾아온 반짝 더위의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8도, 52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0도, 57도, 해안 지역은 71도, 5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7도, 낮 최고 기온은 52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4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솔리데드 캐년 로드와 만나는 지점 히덴런 사고 있습니다. 101 노스 방향 벤나이스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악관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며 군사지원 예산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샬란다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 조치가 없을 경우 올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보낼 재원이 바닥난다며 지금 이 순간 조달할 수 있는 마법의 자금은 없다. 돈도 떨어지고 시간도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장은 지원이 끊길 경우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무릎을 꿇고 러시아의 군사적 승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야 하고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 이스라엘 143억 달러, 우크라이나 614억 달러 군사 지원과 대만 등 인도태평양 국가 지원, 국경 관리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1,05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 공화당은 우크라이나를 뺀 이스라엘 군사 지원 예산안을 별도로 발의해 가결 처리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자신이 소속돼 있는 공화당의 입장과는 달리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측에 추가 지원을 예한다는 의회에 발언을 내놨습니다. 존슨 의장은 플로리다에서 열렸던 지난주 미디어 행사에서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유럽을 가로질러 행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존슨 의장은 우크라이나 원조 예산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요구하는 국경정책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거래를 하겠다는 말로 관측됩니다. 이 같은 공개적인 발언은 의회 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2024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거론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를 찾은 현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두 문장을 하나로 잊지도 못하면서 핵 패키지를 김정은과 협상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원칙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거부에 따라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나온 발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말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과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김 위원장을 좋아한다. 그는 나를 좋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알다시피 내가 재임한 4년간 여러분은 북한과 무엇이든 간에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집권 이후 초기에 핵무기 위협이 오갈 정도로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었지만 종국에는 북한과 관계가 개선됐다는 자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뉴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자신과 맞붙을 가능성이 가장 큰 상대 바이든 대통령을 미국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지칭하면서 격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가면서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뛸 부통령 후보에 현재 미국 언론에 관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자신의 러닝메이트 후보에 대해 여성 후보 컨셉이 마음에 들지만 최적의 사람을 골라야 한다라고 밝힌 뒤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는 하마평 수준의 추측이 계속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전당대회, 현재 공화당은 내년 7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후보가 발표하는 부통령 후보는 표 확장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때문에 고령의 백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자신보다 젊은 여성 그리고 유색인종 출신 등이 후보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어제 크리스티 눔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인물로 꼽았습니다. 엄격한 낙태 제한법과 트랜스젠더 여성의 학교 스포츠팀 참가 제한법 등을 시행한 그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 테스트에서도 이미 통과했다고 매체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경합주 무슬림 지도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낙선 운동에 나서서 바이든 캠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시간, 애리조나, 미네소타, 위스콘신, 플로리다, 조지아, 네바다, 펜실베니아 이런 주들의 무슬림 아랍계 지도자들은 미시간주 디어본에 모여 바이든을 버려라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을 다루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하산 압델 살람 미네소타대 교수는 우리는 모든 경합주에서 무슬림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공조 구조를 찾고 있다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무슬림들의 한 표 한 표를 잃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회를 함께한 이 후세인 미네소타주 이슬람 관계위원회 이사도 팔레스타인 가족과 어린이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죽음을 당했다며 휴전 촉구의 의지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과 무슬림 미국인들 간의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을 버려라 캠페인은 지난 10월 31일 미네소타 지역 무슬림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을 촉구하도록 요구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후 곳곳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LA에서 열리는 기금보금 행사에 참석합니다. 행사는 오는 금요일인 8일 미국의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인 마이클 스미스와 그의 파트너인 제임스 코스토스 전 HBO 대표의 자택에서 열립니다. 코스토스 전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주 스페인 미국 대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 출연한 그의 부인인 케이트 캡쇼, 드림웍스 공동 설립자이자 음반업계 거물인 데이비드 게펀,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이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호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고 가수 레니 크라비치가 기념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내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격돌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모금 행사의 하나입니다. 한편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LA 방문은 헐리우드 작가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벌인 파업이 종료된 뒤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래스카 항공이 경쟁사 하와이안 항공을 19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대형 항공사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하와이안 항공 부채 9억 달러를 포함해 주당 10억 달러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수에는 최대 1년 반 정도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인수 후에도 두 회사는 각각 브랜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 인수가 최종 성사되면 알래스카 항공은 항공기 보유 대수가 300대에서 365대로 늘어나고 취약 노선은 미주, 아시아, 호주, 남태평양의 29개 주요 국제선 노선을 포함해 총 138개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알래스카 항공의 미국 내 항공업계 5위 입지가 더욱 공고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거래는 반독점 당국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항공시장은 델타, 아메리카,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이렇게 빅4로 불리는 항공사가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수합병으로 몸을 불린 항공사들의 시장 장악으로 소규모 항공사들이 경쟁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해 제트블루와 스피릿 항공의 합병, 제트블루와 아메리칸 항공의 파트너십을 반대하는 소송을 벌였던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연준의 정책 목표인 인플레이션 2%대 달성에 대한 희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최근에 공개한 10월 개인소비지출 PC 가격지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내구재 가격이 전년 대비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분야별로는 10월 자동차와 부품 가격이 전년 대비 1.5% 하락했고 가전제품의 가격은 2.2% 떨어졌습니다. 특히 개인용 컴퓨터 같은 오락용품 가격은 4.3%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품의 가격 하락은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내구재 가격 하락은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도 떨어뜨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기업들의 수익 개선은 고용의 안정성과 함께 소비자 지출을 유지하면서 경기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설명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기업들의 올 3분기 세전 수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1.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분기에는 6%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 수익에는 연준의 수입도 포함하고 있는데 연준을 제외할 경우 3분기 기업 수익 증가는 6.7%에 달해 전분기 1.6%에 비해 훨씬 개선된 모습입니다. 연준은 국채와 모기지 증권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데 금리가 급등하면서 최근에는 적자 상태입니다. 기업 수익의 반등은 대형 상장 기업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9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구인 공고 비율이 20%를 넘어서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작은 사업장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이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탄탄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냉각된 노동시장과도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일자리 웹사이트인 집리크루터가 노동부의 자료를 분석했더니 9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지난 9월 전체 채용 공고의 21%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기록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점유율입니다. 또 9명 이하 사업장의 채용 공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20%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수년간 원격 고용이 확산하고 또 미국인들의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설립되는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직원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금값이 온스당 2,135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4만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금값 오른다라는 소식 자꾸 나오면 이 주위 사람들 이야기할 때 금목걸이 차고 계신 분들 목걸이 자꾸 눈에 가죠. 비싼 거 하고 있다. 이렇게 눈에 갑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물 금값은 아시아 거래에서 3% 넘게 급등한 온스당 2,135.3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10월 초부터 상승세를 탄 금값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시장이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한층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통화 완화 선호 신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파월 의장은 당시 통화정책은 긴축적인 영역에 잘 들어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와 가치가 급락하고 국채 이자도 크게 떨어졌는데 이는 금값에는 호재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무이자 자산인 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낮아집니다. 금값은 다만 2,080달러대로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긴 했습니다. 금값은 최근 두 달간 약 15%가 오른 상태입니다. 하면 비트코인은 4만 5달러를 기록해 올 들어 132%나 오르면서 4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테라폼 랩스가 발행한 테라 USD 스테이블러 코인 폭락에 따른 디지털 자산 폭락과 암호화폐 연쇄 붕괴가 일어나면서 4만 달러가 무너졌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촉발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29일 비행 도중에 일본 서남부 바다에 추락했던 주일미군 오스프리 수송기의 탑승자 시신과 기체 일부가 사고 발생 닷새 만인 현지 시간으로 4일 발견됐습니다. 미 공군은 미국과 일본 잠수부가 규슈 가고시마현 아마미우시오시아 북쪽의 야쿠시마 인근 해상에 추락한 오스프리기의 탑승자 5명의 시신과 잔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 직후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지만 7명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나머지 실종자 2명도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락한 미군 오스프리는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를 출발해서 오키나와현 가데나 기지로 비행 중이었고 사고 당시 야쿠시마 주변 날씨는 맑았으며 바람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처음으로 작성한 방위산업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 방위산업이 중국과의 첨단 군비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속도와 대응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애를 먹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려면 해외에서의 군비 조달 등을 포함해 공급망을 탄력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사상 첫 국가 방위산업 전략 보고서에서도 미국 방위산업 기반은 모든 범위의 군사 생산 수요를 속도와 규모에서 충족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 대응력, 탄력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무기를 생산하지만 충분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해협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 대만과 중국의 양측이 군사적 억지력 강화 조치뿐만 아니라 상대를 서로 안심시키는 약속도 해야 한다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공격과 대만의 독립선언 같은 레드라인을 넘으면 치르게 될 대가를 보여주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의사가 없음을 상대로 하여금 믿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독일 마샬 펀드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와 또 코넬대 교수, 또 콜롬비아대 교수까지 미 국무부 중국 초청 사무소 선임 고문이 지난 30일자로 포린 어페어스지에 실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들 필자들은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쏜다라는 경고는 거기서 멈추면 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동반될 때에만 이 억지력이 발휘될 수 있다면서 2005년 노벨경제학상의 수상자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가 중세 유럽 흑사병 때보다 심각하다라고 뉴욕타임즈가 칼럼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KBS입니다. 지난 12월 2일 미국 대표 일간지 뉴욕타임스에 기고된 칼럼입니다.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이 칼럼에선 한국의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선진국 대부분이 인구 감소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한국은 가장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인구 급감 속도는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감소했던 14세기 중세 유럽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2060년대 후반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500만 년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인구 추계를 인용하면서 이대로라면 한국은 경제 위기는 물론 현재 합계 출산율이 1.8명 수준인 북한에게 침공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칼럼에선 한국의 이런 이례적인 저출생의 원인도 조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 특유의 가혹한 입시 경쟁 문화를 꼽았고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 극심한 남녀 갈등, 또 인터넷 게임 문화 등이 혼인율 하락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아, 손흥민 선수 이야기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좀 찝찝한 소식이에요. 물론 무승부 맨시티의 원정 경기에서 사실 3대3으로 무승부했다는 것은 상당히 최선을 다했는데, 골도 기록을 했고, 전반 시작하자마자 6분 만에 골을 넣었지만은, 이게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경기, 맨시티전이었는데, 이게 좀 아쉽다면은 또 자책골을 넣었어요. 2골 기록했어요. 골은 골이죠. 하나는 상대방 해놓고 하나는 자기네 골대에다 집어넣는데, 이게 본인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상대방 선수가 침공이 허벅지에 맞고 들어가면서, 한 골, 한 도움, 자책골 하나 이렇게 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5번째, 그러니까 4번밖에 없었던 그런 기록, 진기록인데 손흥민이 5번째 기록을 세우면서 3대3 무승부, 그리고 승점 27점에 머물면서 8승 3무 3패, 지금 그래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좀 재밌는 경기였어요. 뒤치락뒤치락 하면서. 네. 경기는 비겼죠? 네? 경기는 비겼죠. 예, 경기는 3대3으로 비기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3연패 탈출을 했잖아요. 근데 좀 이겼으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장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했고요. 뭐 시작하자마자 6분 만에 이제 일단 골을 넣었고, 그러나 이제 아쉽게 9분 만에 또 자책골이 나오고, 아무튼 뒤죽박죽 도움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손흥민은 뭐 주장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보니까 득점 랭킹 3위예요. 1위에는 맨시티의 엘링 홀란이 13골이고 손흥민이 현재 9골,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12번째 골을 기록을 해서 작년에 금년에도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이거 우즈의 영향력은 아직도 대단합니다. 골프 인기 조금 떨어질 것 같더니 타이거 우즈 나와갖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봤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런데 타이거 우즈 모습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몸이 굉장히 체중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살 좀 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다가 몸이 좀 많이 불었는데, 타이거 우즈가 주최하는 PGA 비공식 대회죠. 예전에 이게 셰우드 컨트리 클럽에서도 개최된 적이 있는데, 히어로 월드 챌린지가 20명의 쟁쟁한 선수만이 출전해서요. 바하마 뉴 프로비던스의 올버니 골프 클럽에서 4일간 열렸습니다만은, 스카티 셰플러가 사실은 지난 2번의 이 대회에서 계속 준우승만 했거든요. 그런데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노보기 깔끔타로 4언더파 68타, 합계 20언더파 268타로 이번 대회 지난 2년간 빅토르 호블랜에 계속 경쟁해서 지졌지만 결국 어제는 3수 끝에 우승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다고 그래요. 셰플러는 금년에 3월 달에 프레스 챔피언십에서 PGA 통산 6승을 올렸습니다만은 오랜만에 비공식 대회이지만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요, 상금 $100만 차지했고요. 우주의 그 기록은 우주가 자기가 그 호스트로 참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갤러리들이 전부 우주를 거의 다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호스트로 참가한 우주가요, 4라운드에서 2분파 288타로 20명 중에 18위. 그래서 우주가요, 남진의 나 살아있어 하는 노래를 부르고 경기가 끝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야, 너 거긴 왜 갔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왜 갔어, 거기? 도대체 왜 갔어? 샌프란. 가까우니까 놀러 갔어?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이, 뭔 소리야? 그런 소리, 그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타니가 비밀리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을 했어요. 이게 지금 오타니 행선지가 지금 뭐 설왕설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팀이 이제 LA 다저스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샌프란시스코를 그 에이전트하고 살구먼 다녀오셨대요.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갑자기 부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 오타니가 무슨 서부 지역을 좋아한대요. 일본도 가깝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샌프란 다저스 이렇게 지금 엔젤스까지 뛰면 서부 팀에서 뛰게 되는 건데, 현재 금액이 자그마치 $6억 정도로 현대 미문의 계약을 체결할 것 같다 하는 것이 ESPN 등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대의 빅뉴스가 보이고 있다. 돈잔치입니다. 돈 얘기예요. 돈. 돈 얘기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일단 오타니는 좀 부럽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LA 랜즈, LA 차저스 이렇게 동반 승리한 게 얼마 만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몇 회 만이냐 이런 얘기 생각이 나는데, LA 풋볼 형제팀은 원정과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와일드카드 아주 희미하나마 빛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램스가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만만치 않은 클럽 크리브랜드 브라운스와 홈 경기에서 지금 토탈은 399야드를 패싱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36대 19로 승리했는데, 특히 스태퍼드 쿼터백이 터치다운 패스 3개를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36대 19로 승리하면서 홈패스를 웃게 했는데, 현재 6승 6패라고 그래서
아직 남은 경기가 5경기, 이제 17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경기 모두 이기지 못하면은 와일드카드 나가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어제 방송을 들으니까, 그제, 차저스 얘기하셨는데, 돈만 퍼질러 놓고서, 이 뉴일령, 지금 금년도에 이제 유징하니까 얘기한 대로 돈값을 못하고 있는데, 뉴잉글랜드 패트리어트 원정 경기에서 세상에 타치다운 한 개도 없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요, 차저스가 2쿼터에서 필드골 2개로 3점, 3점, 그래서 6점을 올리면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로 말하면 골 하나 없이,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필드골로다가 일단 6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5승 7패를 기록을 했는데, 차저스는 아마 와일드카드 나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다시 유시승 앵커 말대로 돈은 돈을 갖다 퍼서 써놓고 성적이 영 지금 시원치 않아서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그런 팀 하나 또 있죠. 클리퍼스. 예,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클리퍼스가요, 토요일 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113대 112 한 점 차로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9승 10패로 일단 11위에서 9위로 뛰어 올랐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대로 위안이 가고 있고요. 레이커스도 지난 목요일 오클라호마 원정 경기에서 르브론 제임스를 꽁꽁 묶었어요. 그래서 21점밖에 못 올렸고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30점 이상을 올렸습니다만은 물거품이 되면서 133대 110으로 대패했어요. 그래서 서부 컨퍼런스 7위에 올라있다. 12승 9패를 기록했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드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무라피 화산이 이틀 연속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시신 11구를 수습하고 실종자 12명을 찾고 있는데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화산재 때문에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화산 폭발의 여파로 희뿌연 하늘, 그 속에서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며 무라피 화산이 계속 폭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상에서 무려 최고 3km까지 솟구친 재가 마을로 계속 날아드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라피 화산이 폭발한 건 현지 시각 3일 오후 2시 54분쯤. 당시 75명의 등산객이 고립됐는데 상당수는 대피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튿날 분화구 부근에서 1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아직도 12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멎지않아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화산재에 발이 푹푹 빠지는 등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운 데다 폭발로 당장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 주변에서 수색 상황을 지켜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중부 자바의 대표적인 활화산인 무라피는 지난 2010년에도 폭발해 3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지난 1월 폭발 때는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이번엔 공식적인 사망자만 벌써 11명. 무라피산에 올라가기 위해선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는 주민이나 비밀 루트를 이용하는 등산객이 있어 희생자가 더 나올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수도 도노마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마냐라주 하낭 지역 카테시 마을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최소 57명이 숨졌습니다.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이날 조기 귀국한 사미야 술루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은 이번 재난으로 지금까지 57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산 대통령은 전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하낭 지역의 카테시 마을의 주택 100여 채가 산사태로 매몰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날 현지 언론에는 구조 수색 작업 중이어서 사상자는 더 늘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피해 지역의 많은 도로가 진흙과 물, 나무와 돌로 막혀 구조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을 비롯한 유럽 곳곳에 때이른 한파가 시작되면서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북부의 한 마을이 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폭설에 갇힌 차량이 질비하고 도로에 쌓인 눈을 지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에 도로가 마비돼 운전자들은 대피소나 차량 안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또 2,500가구의 전기가 끊겨 불편을 겪었습니다. We've never seen in sort of 60 years snow like this. There has been really deep snow in the past, apparently in the 60s according to my dad who's 82. 관측 이래 최대 적설량을 기록한 독일 뮌헨에선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폭설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지상 교통도 마비돼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때 폐쇄됐던 공항은 부분 재개됐지만 전체 항공편 중 3분의 2가 취소돼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스위스 추리히 공항도 눈 때문에 항공편 수십 편이 취소됐고 오스트리아 서부 인스부르크 공항도 항공편 운항이 제한됐습니다. 15cm가 넘는 눈이 내려 비상사태가 선포된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는 그만한 적설량이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중부뿐만 아니라 북부 유럽도 때이른 한파와 겨울 폭풍으로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큰 폭의 영하 기온이 기록돼 유럽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2023년 12월 4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